안녕하십니까. 자유시민TV 박종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습니다. 신속 안건 처리 제도라고 하는 이 패스트트랙에 의하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쳐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연합하는 그 당들이 힘을 합해서 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던 연동형 그걸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지역구 이 후보자들의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그것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 후보자에게 찍은 그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동물국회를 없애려고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또 동물국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두 개의 당파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그와 함께하는 소수정당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간단하니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 270석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팍 줄이자.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국회의원 수를 팍 줄이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헌이냐? 그 헌법 제3장 국회에 있는 내용인데 41조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안 할 거라면 헌법에 이런 규정을 왜 두었을까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헌법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정당들의 주장대로 위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법률에서 0, 제로로 정하면 되죠. 그러나 제로로 정해도 그것은 사실상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규정한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된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비례대표제 없애는 안이 위헌이라고 그랬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인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용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9일 날 헌법재판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그랬는데 1인 1표로 하면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부분이 그 정당 추천 이 명부에 몇 석까지 당선되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인 1표로 하는 것이 과다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으로 위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헌이 됐느냐?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사유를 들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반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을 하는데 표는 하나밖에 못 찍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느 경우가 문제가 되냐? 무소속을 찍은 사람들이 정당을 찍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후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과 후보자를 달리해서 찍어야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투표권의 절반이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선거권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정당에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 없이 지역구 후보자들의 당적에 따른 득표 합계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등 선거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자는 그 비례 결정에도 이중의 가치를 모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는 비례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에 보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네 가지 선거의 원칙,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이 네 가지 선거의 원칙에서 직접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이 비례대표에게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새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연동형 선거제입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9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남으로써 1인 1표제는 1인 2표제로 변모되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146조 2항을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연동형 비례대표 결정을 위헌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운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해소가 안 됐던 문제는 뭐냐? 이 투표 용지표를 쭉 보면 당들이 상당히 많죠. 이 당들이 많은 가운데 뭐가 없어요? 지지정당 없음이 없습니다. 지지정당 후보가 없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그게 만약에 30%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의 30%는 선정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도 여전히 지지정당 없음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문제는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후보자 사람을 선택을 하죠. 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이 명부에서는 투표용지에서 보았듯이 당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에서 선정해준 순서대로 1번부터 쭉 해서 20몇 번까지, 실제로는 한 40몇 번까지 이렇게 후보자로 내놓는데 어쨌든 이 명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고, 이것은 과거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그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헌 상태를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명망을 가지고 혹은 어느 당에 소속해 있지 않은 경우 전국적으로 또 출마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여전히 이중의 가치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거기서 얻은 후보자의 정당 득표수를 모아서 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 여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당 추천 명부에 있는 그 후보자 선택, 정당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비례대표 후보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비례대표 후보를 넘어서 총 의석수를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무소속에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당에 투표를 한 경우는 이중의 그런 투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양대 정당만 있고 국회 총 의석수가 200석이며 지역구가 100석, 비례가 100석이라고 해보자고요. A당이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1위를 많이 차지하여 80석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지역구에서는 80대 20이 되겠죠. 그런데 정당 후보자 명부 투표에서 A당이 51%, B당이 49%의 득표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51대 49가 되겠죠. 아까 지역구에서 얻은 표와 합산하면 A당은 80석 플러스 51석 해서 131석이 되고, B당은 20석 플러스 49석 해서
69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51대 49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02석 대 98석이 돼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51대 49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102석에서 80석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22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20석인 경우에는 98석을 만들려면 비례대표는 78석이 되죠. 51대 49였는데 22대 78로 바뀌는 겁니다. 이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초과 의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초과 의석이 생겨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아까 그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A당이 지역구에서는 80명 승리했는데 정당 후보자 명부 투표에서는 35%라고 할 경우에, 왜냐하면 그 후보자가 훌륭해서 후보자는 A당에 있는 사람을 많이 찍었는데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서 B당을 많이 찍었다. 이런 경우는 역으로 35대 65로 될 수가 있습니다. 35%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인 경우는 35 곱하기 2에서 70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어떻게 됐어요? 80석을 차지했겠죠. 그러면 70석보다 많은 10석이 초과 의석이 됩니다. B당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했지만 비례대표에서 65%를 얻었는데 65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총 의석수 기준으로 따질 때 그 아까 말한 35% 득표한 당이 70석을 가지고 가면 이 65%를 득표한 데는 그 몇 석을 갖고 가야 되겠어요? 130석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0석에다가 80석 하면 몇 석이 남아요? 210석이 됩니다. 바로 이 10석이 초과 의석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그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들이야 좋겠죠. 그러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주의는 정당을 뽑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섭단체가 국회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정당은 20명 이상의 그 교섭단체를 만들게 돼서 교섭단체나 정당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어쨌든 국회법에서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거에는 지역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득표수에 따른 연동이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면 지금은 정당 추천 후보자 명부에 대한 투표를 모든 그 국회 의석수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역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것처럼 그 위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인 상태를 말만 교묘하게 바꾼다고 그래서 위헌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가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